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을 나와서 구치소로 가면서 밖에 서 있는 측근들을 향해 호송버스 안에서 유리창을 꽝꽝꽝 계속 두드렸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판넬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 호송차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서는 안 보이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법정에서 나와서 구치소로 가는데 밖에서 이재호 의원 또 주호영 의원 이런 분들이 밖에서 이렇게 손을 흔드니까 유리창을 꽝꽝꽝꽝 계속 이렇게 쳤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10m 떨어지는 곳까지 들렸을 거라고 하니까 아마 그 소리를 들었을 것 같은데 법조계에서는 MB가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지자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등을 돌리고 떠나는데 법정에까지 나와준 게 고마워서 화답을 해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련 녹취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라고 지금 저희들은 보셨겠지만은 공사실 모두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특히 다스의 돈이 대통령이 사용했다. 대통령께서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 점은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시죠. 지금 건강 상태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좀 많이 있는데. 보셨겠지만은 지금 대통령께서 원래 갖고 계시던 지병들, 당뇨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해결을 못하고 계시고요. 근데 다만 구치소가 냉방시설이 없는 반면에 난방시설은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조금 여름보다는 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차정 교수님, 꽝꽝꽝꽝 두드리는 것은 특별한 신호는 아니겠죠?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거선 여러 가지 자서전이 있거든요. 그 자서전 중에 하나, 2007년도에 놓은 이 자서전 제목이 온몸으로 부딪혀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부제가 뭐냐면 서울경영 CEO 이명박의 도전과 혁신 리더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끝나고 나서 대권에 도전할 때 내놓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목차에 보면 가감히 시작하라. 아마 저 자신은 항소심에서 뭔가 상당히 결연한 의지로 지금 정인들을 다 불러서 신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 또 지금 목록에 보면 역발상에서 돌파구를 찾아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적극적인 재판 의지를 아마 보여준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그 대목 중에 하나가 사람이 희망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희망인데 이것은 아마 자신에게 불리하게 지금 진술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뭔가를 뒤집어 보겠다는 그런 또 속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묘하게 일치되는 장면인데 이 책의 에필로그가 또 재밌어요. 인생에 레임덕은 없다거든요. 인생에.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겪고 있는 거 보면 이런 것이 레임덕 아닐까요? 레임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자서전과는 상당히 조금 동떨어진 이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은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정태근 의원. 우선 조금 전에 온몸으로 부딪혀라는 자서전은 본인이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저도 본인이 썼으면 제가 궁금했어요. 저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본인이 쓴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문을 꽝꽝 두들겼던 거는 이 전 대통령이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나서는 조금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강원 변호사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난방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프로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저 재판의 가장 핵심은 다스가 누구 거냐. 이거에 대해서 1심에서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주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삼성으로부터의 뇌물도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최근에 지금 상당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그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로부터 퇴사를 당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상은 회장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상은 회장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사촌 형이죠. 사촌 형이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오늘 재판에서 이
권영미 씨라고 그래가지고 그 김재정 씨 처남의 부인이죠. 예. 부인이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은 내 남편한테 상속받은 거다.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2심 재판에서 계속 지금 이제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들을 계속 불러오는데 그 중에 핵심되는 부분들이 바로 저 다스와 관련된 부분일 거고, 예.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을 포기하는 건지 실제 소유권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떻든 다스가 내 소유권이 소유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이런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심 때는 그래도 같이 일했던 사람 부르기가 좀 그렇다 그랬는데 항소심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보면은 그 증인으로 채택된 분 중에 빠진 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하나가 이상은 씨고 하나가 김희중 씨인데 예. 지금 이제 그 소유권자 2대 주주에 해당하는 권영미 씨가 지금 나와서 이거 내 소유권 맞다. 예. 이렇게 증언을 한 상태고 나중에 이제 이상은 씨가 증인으로 채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근택 부대변인 지금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일단 뭐 나와봐야 뭐 좋을 게 없으니까요. 나중에 예. 결국은 이학수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그 소송비를 대납한 예. 돈을 준 입장인데 나왔으면 당연히 이제 검찰 측에서는 검찰에 증게 맞다, 진술한 게 돈 줬다라고 예. 얘기할 테고 그러면 당연히 이명박 변호인 측은 왜 줬냐 그 돈을 물고 들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 인정되고 만되고 대법에 가 있는데 그런데 예.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돈을 왜 줬냐고 집요하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근데 대가를 바란 거 아니냐? 그러면 그냥 줬다 그러면 왜 그냥 주냐 물어볼 테니까 당연히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 사건도 안 끝나는데 내가 가봐야 양쪽에서 코너에 몰릴 것 같고 안 나가는 게 상책이다라고 예.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뭐 변호인도 아마 저렇게 조언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예. 얘기하면. 근데 지금 이제 유리창 쾅쾅쾅. 정태근 전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이 다스를 이제 뒤집기 작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제 이 말로 뒤집을 수 없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 관리해왔던 거라든지 실제로 뭐 소송에 관여했다는 게 나와서 이제 몇 사람의 진술로 다스가 내 게 아니다라고 뒤집기는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예. 보겠습니다. 그리고 면회 좀 하라는 쾅쾅쾅. 저는 이게 그 그게 뜻일 것 좀 같습니까? 아마 좀 이제 이 법정만 오지 말고 좀 구치소에 좀 와라 이런 뜻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갔을까요? 생각해봅니다. 저기 이재호 의원하고 뭐 주호영 의원은 면회 자주 간다고 자주 얘기를 갑니다. 하고요. 예. 아마 이제 꽝꽝 두들긴 거는 예. 건강하다, 나 아직 힘이 있다, 힘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소리를 그리고 지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서로 힘내자. 그런 예. 뜻이라고 봐야 돼요. 소리 질러봐야 뭐 들리긴 하겠습니까마는. 윤기찬 대변인은 꽝꽝꽝 왜 또 들었다고 보십니까? 뭐 일반적으로 고맙다는 표시겠죠. 그리고 고맙다요. 네, 방금 그 정태근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 아마 재판이 좀 고무적으로 끝났나 봐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조금 난 그 힘이 있다, 기운이 있다, 괜찮다 이런 취지였던 반응이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재판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저기 1심에서는 사실 다스가 누구의 소유냐 갖고 거의 결정을 했는데요. 예. 사실은 다스의 소유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스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바로 또 형사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건 하나의 범행의 동기로 작용할 뿐이지 다스의 실제 다스가 누구 거냐에 따라서 횡령의 동기는 있지만 횡령한 그 금액이 누구한테 흘러갔다. 내가 지시했다. 이건 또 별도로 밝혀져야 되는 예. 것들이거든요. 저 소송비용 대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스 소유주가 실소유주가 누구냐 밝히는 것은 다른 사안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들을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기점이 되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그 지분 소유권을 보면은 권영미 씨가 23% 갖고 있고 예. 이상한 씨가 47%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형식적인 그 증거로만 보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자다라는 많은 증거들이 더 나와서 소유권이 확정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예. 상당히 이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죠. 예. 자, 최경철 의원은 뭐라고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자. 그러니까 오늘 뭐 주호영 의원하고 이재호 전 의원이 나왔는데 너희들 열심히 응원해라. 예. 뭐 또 주호영 의원은 판사 출신이고 하니까 예. 법률적인 자문도 좀 해주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뭐 주호영 의원을 만나서 제가 들어보면 법률적인 판단은 결국에는 주주 명부를 봐라.
결국에 주주명부는 아까 그 윤기찬 대변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상은이 47%를 갖고 있고 예. 그리고 처남댁이 23%를 갖고 있다. 법적으로 주주명부에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법적으로 따지면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 법적으로 싸워보면은 내가 무죄인데 예.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그런데 이 공장을 시작했을 당시에 내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거나 일감을 좀 따주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있다. 예. 하지만 명백하게 이 공장의 소유, 주인은 따로 있다. 이러한 법리적인 것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그리고 계속 관련된 증인들을 계속 불러서 오늘 처남댁은 사실 굉장히 유리한 증언을 해줬습니다. 결국 예. 내 남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없다. 결국 이러한 법리적인 측면으로 계속 싸워서 나간다면 희망적으로 좀 보지 않느냐. 예. 그래서 뭐 꽝꽝꽝도 두드리고 조금 요즘 수용 생활을 좀 잘하신다는 좀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대통령들이 그 교도소에 들어가시는 덕분에 교도소 수용자들의 복지가 많이 좋아졌대요. 그 하도 더워서 그 혼이 나니까 그 저번에 박상기 법무장관 말씀 들어보니까 그 에어컨을 그 전부 다 틀어서 방마다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냉기가. 그래요? 하여튼 이 대통령들이 그 수용시설에 들어감으로써 교도소의 복지가 좀 좋아진 측면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픈 얘기입니다. 박원석 의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쉽게 물러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해보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1심 때 왜 이렇게 증거조사에 쉽게 동의했을까? 예. 그게 이제 같이 데리고 일하던 사람들과 법정에서 얼굴 붉히는 게 싫어서 뭐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나 그런 낭만적인 판단이 아니고 예. 저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실형을 받더라도 이후에 이제 정치적으로 그게 경감되거나 사면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족들을 보호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아들 소환되고 사법 처리의 범위가 거기까지 미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1심에서는 증거 동의를 하고 끝냈는데 예상보다 중형을 받았고 생각했던 대로 정치적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꼼꼼하게 증거들에 대해서 다투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 의지대로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그 채택된 증인들이 잘 협조적 이지가 않아요. 이학수 씨도 어제 안 나왔고 예. 이제 하이라이트는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인데 사실은 이분의 진술이 다스가 MB 거다라는 데 결정적인 그 판단을 내리게 한 그런 진술을 예. 했는데 이분이 과연 법정에 나오겠느냐,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이 어디로 흘러갈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그 호송 차량에서 측근들을 보고 아는 채 한 거는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예. 힘 있다, 지금부터 해보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 또 전직 대법원장이 이제 또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이런 것을 봐야 하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정말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적폐는 계속 청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말이죠. 이 부분 생각해보고 좀 마치고 싶은데 차지원 교수 보시기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피로감 좀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폐 청산에 대한 예. 여러 가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보면 빨리 하여튼 조속한 그러니까 이 시일 내에 적폐 청산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그 뭐 일종의 역사적 소명감을 분명히 갖고 계신 것 예. 같아요. 그러나 뭐 국민들 입장에서 한켠에서는 뭐 이런 또 이 뭐 그 국민화합 차원에서 빨리 이 조기에 좀 더 빨리 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뭐 일단은 진상은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그러한 풍토, 예. 그러한 걸 통해서 역사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이미 이제 그 사법까지 하면은 사실은 적폐 수사는 거의 다 했다고 봐야 예. 되거든요. 오히려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난번에 남았던 문제가 오히려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용비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권력형 적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고 예. 현재 드러난 혐의에 관련해서 명료하게 수사를 하고 정말 국민들의 삶과 특히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정쟁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좀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박원석 의원께서는 글쎄 그 피로감이 있다면 아마 적폐 청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피로감이 아닐까 예. 싶고요.
지금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게 뭐 인적인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판단만이 아니라 다음에. 제도 개선이 죄송합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죄송합니다.